규칙과 대응, 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풀이에 앞서서 초급 문제 5번에 공통 부분을 묶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문제 5번에 똑같은 기호를 곱한 것을 묶는 게 나왔죠.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9는 자연수 연산에서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5, 6, 30, 5, 9, 45니까 75가 됩니다. 그런데 5 곱하기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5 곱하기고 공통이 아닌 부분은 6 더하기 9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15니까 75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푼 거랑 묶은 거랑 값이 같다.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면 이렇게 못 묶어요. 곱하기는 그냥 곱해야 되죠. 곱하기와 곱하기를 더하거나 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나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30 빼기 21이죠. 9가 됩니다. 근데 공통인 게 나누기 3이 보이죠. 그리고 공통이 아닌 부분은 90 빼기 63입니다. 묶는 방법은 공통이 아닌 부분을 갈로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90 빼기 63을 먼저 하고 3을 나누면 9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묶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작아서 위에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죠. 이런 나누기가 10개 있다. 어느 게 빠를까요? 밑에 게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인 묶기, 같은 값에 셈과 나눗셈을 묶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규칙과 대응은 외울 게 없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안 풀리죠. 네, 수학은 외울 게 없어도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5학년 수학책이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면 문제집만 30개가 넘을 겁니다. 외울 거는 없는데 문제는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수학은 그 과정, 어떻게 푸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답만 찾는 학생은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려요.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만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론이 긴 이유는 이 단원의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죠. 성냥개비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몇 개요? 19개를 만들어요. 그럼 19개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틀립니다. 왜요? 대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개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표를 그리기로 했죠? 표를 만들어 봅시다. 가로에 올 수 있는 것은 사각형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증가하니까. 세로는 많이 증가하는 성냥개비로 두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가로에 사각형 1개, 2개, 3개를 놓고 세로에 성냥개비 수를 보고
세로에 성냥개비 수를 놓고 성냥개비 수를 세려보죠. 첫 번째 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네 개. 두 번째는 네 개를 셀로 증가하면 셀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증가했네요. 그러면 7개. 세 번째도 세 개가 증가하네요. 10개입니다. 규칙이 있죠. 3개씩 증가한다. 똑같은 수가 증가할 때는 같은 수로 숫자를 분리해 봅니다. 즉, 4는 1 더하기 3이고, 7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이고, 10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입니다. 똑같은 수로 증가할 경우에 같은 숫자로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연수의 연산에서 이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죠?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수열일 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은 수로 증가할 경우만 이렇게 해봅니다. 즉, 1 더하기 1 곱하기 3이고, 1 더하기 2 곱하기 3이고, 1 더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그죠? 성냥개비 수는 1 더하기 사각형 곱하기 3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규칙이 존재합니다. 수열에서 공식으로도 암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지를 알기 위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숫자로 분리를 해보면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규칙을 찾았으니까 대입을 해보죠. 성냥개비를 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삼각형은 1 더하기 사각형을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3. 대응관계식은 삼각형은 1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3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얼마라고 했죠? 19개를 했으니까 삼각형은 58개, 즉 성냥개비가 58개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응관계식은 성냥개비 수도 놓을 수 있지만 사각형의 수가 먼저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각형의 수가 먼저 놓은 것도 해봅시다. 삼각형 이렇게 놓는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순서를 바꿔보죠. 왜 바꿀까요? 더하기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더하기를 없애려면 등호 양쪽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1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3을 없애면 되겠죠. 3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에 똑같이 나누기 3을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동그라미가 앞에가 나와야겠죠. 대응관계식이니까 왼쪽으로 옮기면 동그라미는 세모 빼기 1을 한 값에 나누기 3을 한 값이다 고 나옵니다. 즉 사각형은 성냥개비의 한 개를 뺀 값에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문제에서 성냥개비가 58개가 나왔으니까 사각형이 19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네, 57 나누기 3이니까 19개가 되네요. 왜 이렇게 풀었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각형 19개를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를 물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성냥개비 58개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양쪽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관계식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만 쓰면 되지만 둘 다 맞다는 점 잊지 맙시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본인 스스로 풀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꼭 하세요. 그리고 이번 문제를 풀었다면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니까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틀린 학생들은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걸 모른 채로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나가면 됩니다. 문제를 봅시다. 3을 넣었는데 15가 나왔고, 6을 넣었는데 27이 나왔고, 8을 넣었는데 35가 나왔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표로 만들어 보죠. 가로에는 넣은 공을 넣고 세로는 나온 공으로 해봅시다. 표로 그려보면 가로는 넣은 공 3, 6, 8이 될 거고 세로는 나온 공이니까 15, 27, 3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로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15가 나오는 건 곱하기가 되겠죠. 3 곱하기 5를 해봅시다. 그러면 6 곱하기 5를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규칙이 있는지. 그런데 6, 5, 30이니까 안 되죠. 곱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기를 해보죠. 3을 넣었으니까 12만큼 증가하니까 12를 더했다는 뜻이죠. 그럼 6에다 12를 더해보죠. 18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빼기나 나누기는 아예 안 되죠. 남은 게 뭘까요? 곱하기, 더하기가 남았습니다. 더 남아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에 가장 가까운 곱하기 더하기를 해보죠. 3, 4, 10이니까 4를 곱하고 3을 더한 경우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6에다 4를 곱하고 3을 더하면 27이 되겠죠. 되네요. 35도 8에다가 4를 곱하고 3을 더하니까 나왔습니다. 우연히 나왔지만 운영규칙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4가 안 됐으면 뭘 해봐야 되죠? 3, 2, 자꾸 낮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았습니다. 뭐죠? 나온 공은 넣은 공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는 규칙이 나왔습니다. 가로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하나씩 꼭 대입을 해보고 규칙을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온 공은 넣은 공 곱하기 4 더하기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넣은 공이죠. 나온 공에 75를 넣고 넣은 공을 구해보면 더하기 3을 없애고 곱하기 4를 나누면 되죠. 넣은 공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암산이 되는 학생은 이 줄은 없어도 되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익숙해지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1번 문제와 다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 식을 알아냈죠? 1번엔 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넣으면 1 곱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7이죠. 2번을 넣어볼까요? 2번을 넣으면 2 곱하기 4니까 8, 8 더하기 3이니까 11이죠. 3번 공을 넣어보죠.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15죠. 뭐죠? 4씩 증가합니다. 1번 문제와 똑같죠? 4로 쪼개봅니다. 3 더하기 4가 되고 11은 3 더하기 4 더하기 4고 15는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규칙은 똑같아요. 이게 뭐죠? 순서대로 안 하고 중간중간을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2번도
일본과 똑같은 유형이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왜, 어떻게를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수학은 상상력이 필요한 과목이니까요. 3번 문제. 표로 만들어 봅시다. 특이하게 이 문제에서는 떡볶이를 판 금액이 아니라 떡볶이를 팔고 남은 이익을 구하라는 문제를 냈네요. 가로에 올 거는 접시가 좋겠죠? 접시 한 접시, 두 접시. 세로는 이익이겠죠? 그러면 가로는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가 될 거고 이익은 한 접시를 팔면 7분의 1이라 했으니까 7로 나누라는 얘기죠. 7분의 1. 이익은 3,500원 나누기 7한 값에다가 접시 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라고 했죠? 32,500원입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접시니까 5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공 두 개가 똑같으니까 공 두 개는 없애도 됩니다. 나누기니까. 그래서 325 나누기 5니까 65 접시입니다. 4번 문제. 나이를 묻는 문제네요. 표로 만들어 보죠. 가로에 올 수 있는 것은 연도가 좋겠죠. 순차적으로 증가하니까. 세로는 이번엔 3개겠죠. 태영이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왔으니까요. 표로 그려보죠. 나온 연도가 15년이 나오고 19년이 나오고 21년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만 일단 해보죠. 15년에 태영이는 6살이를 했으니까 19년에는 10살이고 21년에는 12살이 되겠네요. 아버지는 19년에 태영이 4배니까 40살이 고고 21년에는 12살이겠네요. 어머니는 21년에 아버지 나이와 어머니 나이를 더하면 80살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82살이니까 80 빼기 40이라면 8살이 되겠죠. 가로와 세로는 규칙이 없어요. 연도니까. 하지만 세로 값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겠죠. 네. 가로, 세로, 연도와 태행이랑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간에는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아버지 나이는 태영이보다 30살이 많죠. 42 빼기 12 하면 되니까. 어머니 나이는 태영이 나이보다 26살이 많죠. 38 빼기 12 하면 되죠. 아버지 나이는 어머니 나이보다 4살 많죠. 42 빼기 38 하면 되니까. 이런 규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엄마가 60살일 때 태영이가 몇 살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규칙이죠. 그러면 26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태영이는 34살입니다. 아버지가 60살일 때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60이면 태영이보다 30살이 많으니까 태영이는 30살이다. 우리 구해야 될 것은 34살입니다. 사각형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규칙. 순서가 되겠죠? 세로는 사각형의 수가 될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 수는 1개고 두 번째 사각형은 3 곱하기 3이니까 9개고 세 번째 사각형은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 곱하기 9개니까 21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는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될까요?
해보죠. 9칸을 또 3개씩 쪼개야 되죠. 그러면 가로는 9, 곱하기 3이 될 거고, 세로도 3개씩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9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3의 위치를 바꿔볼 수가 있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곱하기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3을 앞으로 빼면 3, 3은 9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되네요. 그래서 규칙은 사각형의 수는 순서 곱하기 9가 됩니다. 하면 틀려요. 큰일 납니다. 틀릴 걸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좀 틀려요. 왜요? 1 넣으면 9 나와요. 1이 아니라. 그래서 규칙은 뭐다? 둘째부터 9를 순서 빼기 1만큼 곱한다. 가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틀리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5번째는 9를 4번 곱한다. 그래서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는 81 곱하기 81이 되겠죠? 어떻게 풀죠? 이렇게 그래서 풀겠죠? 이렇게 안 그리고 안 풀어봅시다. 81은 80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81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 봅니다. 그러면 81 곱하기 81 더하기 8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는 거니까 따로 왔나요? 그러면 6480 더하기 81이니까 6561이 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풀까요? 가로로 풀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81 곱하기 81이 6561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곱셈과 연산을 가능한 빨리 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은 로버트처럼 99, 82, 79, 63 바로바로 나오게 암기를 해야 되고 두 자릿수 곱셈 정도는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시간이 올라가죠? 시간이 올라가면 시간이 내려가죠? 왜 그랬을까요?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단어평가 하면 시간이 남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내에 못 풀면 알아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연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81 곱하기 81을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죠.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81 곱하기 81을 떠올려봅니다. 그래서 곱하기 뒤쪽에 있는 것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쪼개봅니다. 81을 81 더하기 1로 쪼개봅니다. 눈 감고 있나요? 네. 눈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81은 8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81 곱하기 1을 먼저 해봅니다. 1의 자리 81 곱하기 1 81이 나오죠. 1은 끝났어요. 이제 81 곱하기 80을 머릿속으로 곱해봅시다. 81 곱하기 80 영은 안 해도 되죠. 81 곱하기 8을 해보는 겁니다. 81 곱하기 8 8일은 8 88, 64 반올림이 없으니까 반올림이 없으니까 6480이 나오네요. 1480 더하기 얼마? 81을 더한다. 6480 더하기 81 6561 나오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2자리 정도는 암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요. 3자릿수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안 되는데 2자릿수까지는 해봅시다. 꼭 해보세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으니까 분소를 가로로 둡시다. 가로는 삼각형의 수라고 했죠. 그러면 삼각형수는 첫 번째는 하나고, 두 번째는 4개고, 세 번째는 9개입니다. 그런데 삼각값이 다르네요. 가로는 맞지만 세로는 규칙적으로 똑같은 값이 안 증가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값을 나눠야 된다. 규칙적일 때는 뭐라고 했죠? 같은 숫자로 쪼개보라고 했는데 규칙적이지 않으면 이 값을 나눠봐야 됩니다. 4는 2 더하기 2고 9는 3 더하기 3이고 4는 2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이죠. 규칙적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삼각형 수는 순서 곱하기 순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째와 17째 올 모양을 차라고 했으니까 열째는 10 곱하기 10이고 17째는 17 곱하기 17이 됩니다. 그래서 17째에서 열째를 빼면 감산해보세요. 17 곱하기 17 10 더하기 7로 나눠서 감산을 했다 치고 면 189개가 나옵니다. 암산으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꼭 해보세요. 운동장에 원을 그리고 마주 앉는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차례로 순서대로 앉는데 맞은편에 번호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가로가 뭐죠? 세로가 뭐가 될까요? 도표를 못 그려요. 도표를 못 그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급 7번 같이 도표를 못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려봅시다. 어떻게 맞은편 번호와 규칙을 찾기 위해 그리는 겁니다. 그냥 막 그리면 안 돼요. 일단 서로 마주 보니까 짝수여야 돼요. 뭐 2명은 해볼 필요 없죠. 1, 2번이니까 4명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1, 2, 3, 4. 그래서 맞은편은 1과 3이고 2와 4가 되겠죠. 그죠? 맞은편 번호 차이가 2네요. 번호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번호 차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번호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6명으로 해보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앉았으니까. 여기가 1일일 수도 있죠. 저는 여기를 1을 했지만 상관없어요. 여기를 1부터 1, 2, 3, 4, 5, 6 가도 되고 전 여기를 했지만 똑같은 값이 나와요. 해보세요. 1은 4랑 2는 5랑 3은 6이랑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차는 3입니다. 세 번째, 8명을 해보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맞은편은 1과 5, 2와 6, 3과 7, 4와 8이네요. 차이가 얼마죠? 3입니다. 뭔가 보이네요. 이제는 표를 구할 수 있다. 표를 구해 보도록 하죠. 가로가 뭐죠? 연수가 되겠죠. 세로는 맞은편 번호 차이가 부탁은 않네요. 그냥 이렇게 봐줍시다. 맞은편 번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는 4, 6, 8이 되고 맞은편 차는 2, 3, 4가 됩니다. 규칙이 뭐죠?
맞은편 번호 차이는 인원수 나누기 2다. 이해가 되시나요? 뭐 더 설명할 건 없죠? 차는 작아진다. 근데 몇 명이라고 했죠? 186명이라고 했습니다. 186명. 맞은편 번호의 차이 수는 93이 되겠네요. 그래서 73 빼기 93을 하면 된다. 맞나요? 음수가 나오죠.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번호가 0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무슨 말일까요? 73보다 큰 번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꽈냈어요. 그래서 73 더하기 93을 해서 166번이 나와야 됩니다. 166번에서 73을 빼면 93이 되죠. 그래서 166번이 됩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네요. 8번 문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추가 요금인데 문제에서 15초에 25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규칙을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만든다면 가로는 시간이 될 거고 세로는 추가 요금이 되겠죠. 그래서 15초에 25원, 30초 되면 50원, 45초 되면 75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규칙은 추가 요금은 15초당 25원이 되겠죠. 은석이가 통화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했죠? 9시간 45분입니다. 분 단위로 나왔으니까 시간을 분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585분이나 썼네요. 360분은 기본요금이고 360분을 초과하면 초과요금을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585에서 360을 뺀 225분의 추가요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추가요금을 계산해 봅시다. 초 단위로 나왔으니까 255분을 초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나누기 15를 하고 곱하기 25원을 하면 추가요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2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요금은 47,500원이 됩니다. 요즘은 뭐 무제한 요금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웃기겠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초창기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비쌌었어요. 네, 지금은 무료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요금도 냈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직선을 껐는데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마주보는 점이 최대가 되도록 직선을 끊는 겁니다. 그냥 막 끊는 거 아니에요. 점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서 직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찾아보죠. 가로는 직선의 수가 되겠죠. 2개, 3개, 4개. 세로는 만나는 점의 수를 세르면 되겠죠. 표로 그려보면 직선이 2개, 3개, 4개일 때 점은 1개,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타나네요. 숫자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값을 나누어 본다. 즉, 1은 뭐 나눌 필요 없으니까 3을 뭐 더하기든 곱하기든 나눠보라는 말입니다. 3은 1 더하기 2고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 규칙이 보이네요. 3은 1 곱하기 3이고 6은 2 곱하기 3입니다. 3도 곱해지네요. 이것도 규칙이죠. 뭐다? 더하기 곱하기 규칙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더 그려봐야 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규칙은 하나예요.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2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네 번째 직선을, 네 번째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이거니까 선을 그어야겠죠. 선을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마음대로 끌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점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좀 맞은 데서 하면요. 2개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뭐죠? 가장 많은 수의 점을 나오게 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쯤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직선 긋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점이 4개 더 생기는 걸 그려야 제대로 된 그림이다. 이해하시고 직선 5개가 10개가 됐습니다. 10을 쪼개봐야겠죠. 10은 2 곱하기 5인데 곱하기는 안 돼요. 3이었잖아요. 5니까 곱하기는 아니었다. 더 해볼까요? 1, 2, 3, 4개 더 생겼으니까 이게 되겠죠. 아, 이거 맞다. 규칙이 점의 수는 1부터 직선 빼기 1하는 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직선이 4개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직선이 5개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해가 되나요? 1부터 직선에서 한 개를 뺀 숫자까지 쭉 더한 값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찾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직선을 17개 그었다고 했습니다. 규칙은 점의 수를 1부터 직선 빼기 1까지 계속 더하는 값이에요. 점이 17개니까 점의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더하기 16을 하면 8 곱하기 17, 136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상하죠? 왜 이렇게 풀죠?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더하기 2는 3, 6, 10, 15, 21, 28, 36 이렇게 풀어야 되죠. 전 뭐 어떻게 풀었죠? 이게 8 곱하기 17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이상해야 됩니다.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올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나오나?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수학 공식 중에 하나예요. 시그마. 기호는 영어 M자를 눕힌 것 같이 씁니다. 시그마. 이렇게. 네, 시그마란 공식입니다. 시그마란 첫 항부터 N번째 항, 순서 몇 번째 첫 항부터 원하는 순서째까지의 합을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1부터 N번째라고 안 하는 이유는 자연수 1부터 N번째, 1부터 17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도 시그마가 되지만 짝수 2, 4, 6, 8 짝수만 N번째까지 더하는 것도 시그마로 구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1부터를 안 했고 첫 항부터 N번째 항 정의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짝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시그마인데 공식이 뭐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17개니까 몇 16을 넣었죠? 한 개 뺀 거잖아요. 16번째까지 다 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17 하면 나눠주면 되죠. 8 곱하기 17. 그래서 저는 136이라고 바로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 끝이 아니라 왜 나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나온지를 알아봅시다. 시그마는 1777년에 태어나신 독일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란 분이 만들었습니다. 1777년. 2023년이니까 250년 전이네요. 250년 전에 태어난 천재 수학자, 천재 수학자. 이 사람이 몇 살 때 만들었냐? 8살 때 만들었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부럽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8살 때 만든 공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우스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하기 싫었나 봐요. 학생들한테 칠판에 1부터 100까지 일을 써. 1부터 100까지 쓰고 다 더해. 숙제를 내주고 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들고 5050이라고 했답니다. 바로 1부터 100까지 더해야겠는데 바로 5050인데요. 그랬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1부터 쓰고 거꾸로 써볼까요? 1부터 100까지 쓰고 거꾸로 100부터 거꾸로 써봅시다. 그런데 이 둘을 더해보니까 다 100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8살 때 찾았답니다. 뭐죠? 100일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1100일이겠죠? 근데 이거는 1부터 100을 두 번 더한 거잖아요. 절반값이니까 1100에다 1을 나누면 5050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100이 오고 100 더하기 1이 오고 나누기 1을 한 겁니다. 공식이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보면 이런 식들 이렇게 간단하게도 쓸 수 있다. 이게 수학의 매력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자주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55인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푸다 보니까 1부터 10까지 다한값이 55라는 거 그냥 자동으로 알게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1부터 10까지 합은 55라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 순차적으로 더한값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1부터 계속 연속되는 숫자를 더한값일 때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 남들 이걸 다 더할 때 우리는 8 곱하기 17이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네요. 10번 문제. 가로가 뭐가 올까요? 순서가 오겠죠. 세로는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검은들, 흰들. 변하니까요. 그려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검은돌은 6개, 9개, 12개가 되면 흰돌은 4개, 6개, 9개. 이렇게 됐죠. 가로는 순서니까 순차적으로 통과하고 세로는 또 규칙적이지 않네요. 규칙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규칙적인 문제가 안 나오네요. 규칙적이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나누어 본다. 이렇게 두 개다. 검은들도 흰들도 값을 다 나눠봐야 됩니다. 검은들부터 합시다. 6은 2 더하기 2 더하기 9는 뭐 3 더하기 3 더하기 3. 12는 4 더하기 4 더하기 4. 뭔가 규칙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6은 곱하기 3이고 9는 3 곱하기 3이고 12는 4 곱하기 3이네요. 규칙을 찾았어요. 보다 검은돌은 순서 더하기 1 곱하기 3이다. 가로와 세로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와 검은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다. 응도를 해볼까요? 응도는 3은 2 더하기 똑같이 해보죠. 이건 2 더하기 2 더하기 9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숫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규칙이 애매하죠. 2고 3이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쪼개야 되죠? 더 쪼개봅시다. 3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다.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9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이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응돌은
1부터 순서의 합에다가 다 계산을 한 봅시다. 이거 되시나요? 여기 나왔으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몇 번째? 15번째. 15번째 그분들은 얼마다? 88이다. 분들은 1부터 쭉 더하고 3을 더해야 됩니다. 그죠? 집음화로 하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8. 2분의 15 곱하기 16이니까 15 곱하기 8이죠? 123. 바로 나오죠? 그래서 흔들 빼기 어문들은 75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네요. 1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 맞추면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맞추면 됩니다. 어떻게를 찾아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를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틀린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래도 모르면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